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올해 만 25세 된 젊은 청년인데요. 이분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프랑스 작가인 로랑 구네리한 명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창작품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자. 아기가 단번에 성공할 거라 믿는가. 다시 서보고 그러다 또 쿵하고 넘어지곤 한다. 아기는 평균 200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걷는 법을 배운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5살 지인분의 둘째 아들인데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지인분께서 아들 어려서 장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시키고 5살쯤 형하고 놀다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지인분께서는 사는 게 급급해 장사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돌봐주지도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려 가슴 아파하는데 학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리스타 1년 다니다 지금까지 이력서만 내고 놀고 있답니다. 지인분께서 아들한테 내색은 안 하는데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아들이 답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취직할 수 있고 결혼은 할 수 있을는지 답답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만으로 25세, 우리 나이로 26세입니다. 미혼이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바빠서 장사하느라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군 제대 후에 1년 동안 바리스타가 그 커피 만드는 데죠. 그쪽에서 1년간 취업을 했었고 6개월째 놀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안타까운데 어렸을 때 이제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마냥 야단만 칠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유의 사람들이 집안마다 많이 있어요.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부모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분처럼 취업은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서 부모 속을 썩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유년 계해월 이민일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음이 4개 양이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치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가지 부류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골고루 균형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예요. 이런 구성의 사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수기운으로 매우 치중되어 있잖아요. 전체 8글자 중에 월지 포함해서 5개나 수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또 없는 오행은 없겠죠. 뭐가 없어요? 화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볼 때 이 사람이 수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이 수기운이 많음으로 해서 이게 비경겁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비경겁제가 많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토기운과 화기운이 없음으로 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 지금 유금은 도화살이고요. 해수가 역마살이고 임목이 역마살이고 자수가 도화살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역마고 나머지 2개는 도화예요. 그러니까 역마와 도화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죠? 도화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어때요?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사람이 막 이기적이고 막 눈에 띄게 자기 실속만 챙기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아닌지. 아주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파악이 되지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겪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잘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 것이 낫죠. 그래서 젊었을 때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장이 돼가지고 사장님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학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고 고졸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취업을 해봤자 좋은 회사 다니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직장 생활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직업을,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겠다. 나중에 사장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6살이 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요. 결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 사주는 가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불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서 가정의 구성 요건이 뭐예요?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일단은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없어요. 화기운이 동과 여자를 나타냅니다. 남자에게 재성운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큰 약점입니다. 지금 이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병화가 하나 있어요. 임목안에. 그런데 일간하고 병임충하고 깨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병화는 힘을 별로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기운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여자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남자라고 하면 목국 토로 재성운에 해당하는 게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겁에 해당하는 것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겁이 너무 많아요. 비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극했을 때 재성운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그 비경겁제라는 것은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비경겁제가 너무 많은 데다가 재성운은 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운이라는 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주에서는. 그럼 재성운이 뭐예요? 여자를 나타내죠. 여자운이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분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많이 사귀어 보셔야 됩니다. 여자운이 약한 사람일수록 여자를 많이 사귀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없죠? 토기운이 없습니다. 토기운이. 그럼 토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이죠. 관성운이라는 것이 남자에게는 자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뭘 나타내죠? 직장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이 하나같이 다 중요해요. 이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재성운이 이렇게 약하고 거기에다 간성운까지 약하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큰 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운도 그 자식운도 없는 데다가 직장운도 그다지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어떤 한 가지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꾸준히 다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평생 동안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 어떤 경험을 쌓고 기술을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 시절에 게임이나 하고 집에 있는다는 것은 이분의 장래를 봐서도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요. 이제 33살이 기미대운이고 그리고 33살 10년간의 대운이 이제 기미대운이에요. 그리고 지금 26살밖에 안 됐으니까 현재 경신대운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경신대운이 많이 남아있는데 대운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요. 수기운이 가장 안 좋은 운이고 이 수기운을 생해주는 금기운이 두 번째로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3살 경신대운이
위아래로 인성운인 금기운만 들어오는 데다가 지지가 인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운이 원래 안 좋은데 지금 배우자 군까지 결혼 정년기에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33살 이후 기미대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대운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한 33살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운을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가 무술년, 내년이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 빼놓고 27살에서부터 대체 몇 년 동안 어떤 운이 주로 들어와요?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년운도 그다지 좋게 흘러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대운 자체가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인성운이 무슨 운이죠?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에는 사람이 게을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운을 이 월운을 보더라도요. 지금 7월달이 기미월이고요. 남아있는 달이 뭐예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주로 들어오죠. 12월달까지. 그러니까 올해의 운을 봤을 때 어때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대운이나 1년운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빨리 정신을 차려야 이분이 이제 30대에 고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관성운이니까 관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럴 때에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6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운의 흐름과 사주의 구성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별로 좋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더 분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운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운이 별로 안 좋다. 그럴 때에는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